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서 19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51번부터 5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83페이지입니다. 자, 51번입니다. 도면의 표제란에 척도 표시란에 NS라고 쓰여있는 경우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도면에 어떻게 물체의 크기를 표현하는가를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도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축척입니다. 축척은 실물보다 작게 그린 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건물 같은 것들은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축척으로 주로 많이 그리겠죠. 도면에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축척으로 주로 많이 그릴 것입니다. 자, 다음은 현척입니다. 현척은 실물과 동일한 크기로 그린 것을 현척이라고 합니다. 현척은 주로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배척입니다. 배척은 실물보다 크게 그린 것을 배척이라고 합니다. 배척도 마찬가지로 작은 부품들 이런 것들을 도면에다 표현할 때 기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S라는 척도도 있는데, 자, NS는 논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스케일이 이제 척도의 영어 단어인데 논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자, 비례척이 아님을 뜻합니다. 비례척이 아니라는 것은, 자, 비례척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배로 그리면은 1:2가 되고, 자, 50배를 작게 그리면은 1:50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은 축척이고, 현척은 1:1. 자, 배척 같은 경우에는 20:1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이 큰 게 배척입니다. 자, 비례척이 아니라는 것은 척도하고 관련이 없다. 이 물건은, 이 물체는 척도로 축척으로 표현되거나 현척으로 표현되거나 배척으로 표현되거나 다양하게 다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한 부품을 그릴 때 그 부품에는 척도를 고정하게 되는데, 어떤 도면에는 부품을 여러 부품을 그려가지고 한 도면을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번 부품은 축척으로 그리고, 2번 부품은 현척으로 그리고, 3번 부품은 배척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가지가 다 척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NS, 비례척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S라고 하는 것은 비례척이 아님을 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현척을 나타낸다는 것은 1:1로 표시를 해야 현척이고요. 축척은 1:2, 1:20, 1:100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지고 도면에 작게 표시하는 게 축척입니다. 축소하다 할 때 축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척은 2:1, 20:1, 100:1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고 더 크게 표현한다고 해서 배척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비례척이 아님은 NS로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NS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축척하고 배척이 많이 좀 헷갈려요.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축척,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배척인데, 이것을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면에 그려지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숫자이다.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도면에 실제로 그려지는 것이고, 실제 물품은 이 뒤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도면, 뒤에 있는 것은 실물.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도선 중 가장 우선으로 쓰여야 할 선은 했습니다. 자, 선의 우선순위라는 게 무엇이냐면, 선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같은 곳에 겹쳐진다면 서로, 자, 어떤 것을 우선으로 그려야 될 것인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선의 우선순위를 보면 첫 번째는 외형선, 두 번째는 수문선, 세 번째는 절단선, 네 번째는 중심선, 다섯 번째는 무게중심선, 그 다음에 치수보조선이 나옵니다. 일단은 외형선 같은 경우에는 굵은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굵은 실선이 예를 들어서
있고 같은 위치에 수문선이 이렇게 안에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문선은 파선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외형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의 우선순위가 외형선에 있기 때문에 선이 겹쳐진다면 외형선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 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외, 숨, 절, 중, 무, 심, 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보통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인데 외, 숨, 언니, 절, 중, 아, 무심치. 자, 조금 뭐 억지로 만든 거긴 한데 자, 외, 숨, 언니, 절중아, 무심치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외우는 게 조금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의 우선순위는 참 외우는 게 어렵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외우는 방법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좀 쉽게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외형선이라는 것은 물체의 외형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자, 수문선은 또 숨어 있는 곳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외형선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좀 굳이 따지자면요. 그랬을 때 이 두 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좀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 출제가 될 때 보통은 가장 우선으로 써야 될 것, 뭐 두 번째로 우선으로 써야 될 것, 뭐 세 번째로 써야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진 않고 자, 뭐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될 거나 아니면은 선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될 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 보통 외형선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선이 가장 우선이 된다라고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요거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다음 용접 기호에서 나타낸 용접의 종류는 했습니다. 자, 용접 기호라 함은 자,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선을 그린 이후에 자,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그려주는 것을 이 위치에 그려주는 것을 용접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점용접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심용접의 경우에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심용접이 됩니다. 자, 다음은 플러그 용접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플러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렛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필렛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용접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떤 용접 방법으로 용접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맞대기 용접으로 예를 들어 맞대기 용접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맞대기 용접은 V나 뭐 I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뭐 V형 맞대기 용접을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용접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디귿자를 이렇게 거꾸로 뉘어놓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자, 이 부분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부분 용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플러그 용접을 해라 이 부분에 플러그 용접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근데 도면에서 일반적으로는 뭐 실기시험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로 맞대기 용접이나 필렛 용접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그 용접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능사 시험에 필기시험에 주로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플러그 용접하고 슬롯 용접하고의 차이는
자, 뭐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점으로 용접할 것이냐, 점으로 이제 관통을 해서 용접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로 관통을 해서 용접할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번 문제입니다. 자, 일각법과 삼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각법과 삼각법을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각법이라는 것은 정투상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를 도면에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 이것을 정투상법이라고 하고, 어떻게 물체를 표현하냐면 이렇게 어떤 가상의 면을 만듭니다. 가상의 면을 만들어 놓고 물체를 가상으로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체를 두고 또는 여기다가 물체를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눈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사람의 눈이 이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이 투상면이라고 하는데 이 투상면에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도면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투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상한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2상한, 여기를 3상한, 여기를 4상한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는 2상한과 4상한은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각법, 삼각법. 그 중에서도 기계에서는 일각법을 주로 많이 쓰는데, 자, 일각법의 경우에는 눈과 물체와 투상면 이런 순서로 존재를 하고요. 자, 삼각법의 경우에는 눈과 투상면과 물체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여기에 이 투상면에 그려지면 이것은 삼각법에 해당이 되고, 자, 물체가 이 투상면에 그려지면 이것은 일각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도를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약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1각법은 물체를 일상안에 놓고 정투상한다. 자, 일상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일상안입니다. 일상안에 놓고 물체를 투상하기 때문에 일각법이 맞습니다.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제1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의 순서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눈이 있고 물체가 있죠. 그 다음에 투상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게 되겠죠. 눈, 물체, 투상면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3번입니다. 제3각법은 물체를 3상안에 놓고 투상한다. 3상안이라는 이쪽이죠. 맞습니다. 삼각법은 3상안에 놓고 투상하는 거 맞습니다. 자, 한도면에 일각법과 삼각법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일각법과 삼각법을 한도면에 혼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측면도인지 정면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두 것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면을 볼 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저면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투상법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은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5번 문제입니다. 자, 배관 도면에서 기호 W가 표시된 경우 흐르는 유체는 했습니다. 자, 배관 도면에서 도면이 그려질 때 뭐 어떤 식으로 도면이 그려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네모난 도면을 그린다면 이제 이런 게 배관 도면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이것이 배관 도면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배관이 그려지면 예를 들어서 실제 배관이 그려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배관 도면을 전혀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물론 이곳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기 뭐 유니온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 배관에 어떤 유체가 흐른다. 그 유체가 어떤 유체가 흐르는지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W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기호가 W의 경우에는. 근데 이거 뭐 W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겠지만 W는 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뭐 가스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자, 뭐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W는 물입니다. W는 물인데 물의 영어 단어가 뭐죠? 워터죠, 워터. 자, 워터. 그 워터의 W를 여기다가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정답은 먼저 얘기하면 W는 물에 해당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유체에 대한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기는 A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공기의 영어 단어는 에어죠. 에어에 A를 약자로 써서 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연료가스는 G입니다. G는 가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일. 스팀 맞네요. 증기. 보통 이제 뭐 스팀 난방, 뭐 난방이나 또는 뭐 여러분들 음식할 때 김, 뭐 이런 것들이 스팀이잖아요. 뭐 증기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스팀. 그다음에 워터고요. 온수는 히트, 따뜻하다. 냉수는 콜드. 이런 거에 약자가 되겠죠. 냉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가 리프리저런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약자를 여기다가 문자 기호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 라인이면 A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가스 라인이면 G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면 도면을 보겠지만 배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인접한 경우가 많아요. 왜 인접하냐면 배관 라인이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좀 작업자들도 힘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하고 주변에 있는 기계들하고 이렇게 겹쳐지거나 뭐 이렇게 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평행하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다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물 라인, 가스 라인, 뭐 스팀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 인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체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55번의 정답은 4번 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출 문제 51번부터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